오늘 이 토론회는 강제 개종의 문제점과 그리고 원인, 대책을 함께 패널분들을 모시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모임을 떠났던 지인이는 또다시 강제 개종에 끌려갔고 자리에서 빠져나오려다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1월과 3월 초에는 전국 곳곳에서 강제 개종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 세계 해외 외신이 보도를 했었는데 정작 국내 언론과 정부에서는 침묵으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강피원에 따르면 확인된 피해자만 현재까지 1287명에 달합니다. 강제 개종 장소로 추정되는 전남 화순의 한 펜션에서 탈출하려다 부모에 의해 질식을 다해 1월 9일 사망에 이른 여대생 구지인 씨입니다. 고 구지인 씨가 국민신문고에 올린 탄원서입니다. 구 씨는 생전에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 이단 상담소 폐지와 개종 목사 처벌 및 종교차별 금지법을 제정해 달라는 호소글을 올렸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구 씨의 친구가 올린 청원은 5일째인 22일 청원 인원이 13만 5천 명에 달해서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눈앞에 둔 상태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청원은 20만 명이 청원을 하면 청와대에서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스트 청원에도 올랐던 강제 개종 처벌법 청원은 22일 오전 9시 이후 갑자기 청원 목록에서 사라졌습니다. 청원글을 올린 구 씨의 친구는 청와대로부터 청원 삭제와 관련해서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강제 개종 피해자의 호소에 이제는 대통령과 이 정부가 답변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통령이 먼저는 차별 없는 나라 그리고 공정한 나라를 외쳤지만 지금 이렇게 종교 소수자는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조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청원을 하면 청원에 대해서 분명히 정부가 답변을 해야 되고요. 일정 기간 청원법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돼야 되는데 도중에 사라졌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고의로 그렇게 했다면 관련된 공무원은 당연히 징계라든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청원인한테 그 사유를 설명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우리 사회가 법 준수를 실현하겠습니까? 법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된 것인데 도중에 사라졌다는 건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갖다가 정부가 일단 정확하게 밝혀서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물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적폐입니다. 이게 사람이 죽었는데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지금 방관하는 거 아니에요? 강제로 붙들려 가서 펜션에 감금된 상태에서 받다가 그걸 거부하자 죽인 거죠. 네. 그래서 사람이 죽었는데 정부에서 가만히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정부에서 왜 이 많은 사람들이 13만 5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청원을 했는데 그걸 왜 내렸느냐? 그 20만 되면 정부에 답변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랬겠느냐? 그걸 제가 들어보니까 이 기성교단에서 압력을 가했다는 겁니다. 정부에다가 청와대에다가 압력을 가해서 청와대가 이러다가 기성교단이 1,000만이나 되는데 표를 의식해서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의 이 인권은 어디로 가고 이 나라의 소수의 양심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지금 기성교단도 각성해야 될 것이 신흥종교가 일어나서 부흥을 하면 이단 정죄합니다. 이유를 대면 이단거리가 많죠. 그런데 그 이단 정죄를 해서 그 교단을 다시 크지 못하게 여러 가지로 괴롭히는 거죠. 그러다가 이 개종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강제 개종이 생긴 겁니다. 강제 개종은 정말 이건 인간으로서 있을 수가 없고, 우리 법으로도 신앙의 양심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양심의 자유대로 종교를 믿는데 그걸 목사가 와서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 개종해야 된다 해가지고 부모를 설득하죠. 그러면 부모는 무지몽매하기 때문에 그 목사의 말이 참으로 알고 이렇게 실행한 것이죠. 근데 실행하다 보니까 자식이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그냥 자살한 게 아니고 부모가 목을 졸라 죽였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 강제 개종이라는 걸로 인해서 이 죽은 구디인 양뿐만 아니라 그 가족은 전부 망한 거죠. 부모가 내 손으로 자식을 죽였는데 그 부모가 평생을 편하게 살겠습니까? 네. 항상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아마 잠도 편히 못 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깨졌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거죠. 물리적으로 이 청년이 생명을 갖다가 끊어버리게 한 그 종교야말로 이거는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은 종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제 시간이요, 그리고 돈이요, 행복입니다. 이 종교가 개입을 해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권리를 뺏어갔다, 죽게 만들었다 하는 것은, 그것은 범죄 사항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국가에서 직접 간접으로다가 영향을 줬다 그러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청와대 청원 같은 경우에는 청원을 직접 올린 사람도 수정을 하거나 삭제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아무런 통보 없이 삭제했다는 것은 명명백백히 그것을 원인과 이유 그리고 절차 모든 것을 밝히고, 이런 시스템이 계속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것을 청와대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 정의를 위해서 실천해 줘야 되는 그런 그 사회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자기에게 유리한 기사는 보도를 하고 그렇지 않은 기사는 감추는 그런 그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적으로 그 사명이 있는 언론기관에서 응당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철저히 규명을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한국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중앙일보에 칼럼이 하나 나갔는데, 억울한 죽음 없도록 강제 개정 금지법 제정 서둘러야 하는 칼럼이 하나 중앙일보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것을 외국의 대학생들, 외국 대학에 있는 그런 그 교육기관에서 이 내용을 보고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그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 그 나라에서는 검색 1번에 해당이 됐다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왜 대한민국에서만은 이와 같은 것에 침묵을 지키냐, 언론은 뭐 하느냐, 또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서는 이 청년들이 지금 아까운 목숨을 잃어갔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왜 침묵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치, 언론, 교육, 종교 모든 분야에서 우리 젊은이들은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뺏는 어떠한 세력도 우리는 단호히 철퇴시켜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제개종 피해자 강은혜라고 합니다. 저는 9월에 처음으로 가족들에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지게 됐고, 11월에 가족과 큰 다툼이 있은 뒤에 잠시 집을 나왔다가 다시 가족과 잘 소통을 하면서 더 좋게 지내보고자 해서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들어갔을 때 가족들과 확실하게 이제 너를 강제 개종 교육에 데려가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받은 뒤에 들어간 거여서 저도 가족들과 서로 약속을 하면서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1월 12일 새벽에 가족과 식사 도중에 이제 강제로 펜션에 가게 되었고, 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전혀 저희 자유는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펜션에 가는데 안대를 씌우고 중간에 차를 갈아타게 되고 모르는 사람의 차를 갈아타게 되지는 않잖아요.
저는 그런 것처럼 저의 자유를 보장되지 않은 채로 이제 펜션에 가게 되었고, 안대를 씌는 그 과정에서 오빠는 항상 핸드폰으로 계속 카톡, 전화, 펜션에 다 왔을 때는 저 도착했습니다. 제가 다른 핸드폰으로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창문을 열어서 무언가를 주는 그런 느낌도 옆에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펜션에 도착했었을 때 안대를 벗을 수 있게 되었고, 펜션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본 건 펜션에 놀러 온 것처럼 보이지 않는 식량들과, 그리고 창문이 다 잠겨져 있어서 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화장실 문 또한 개조되어 있어서 화장실에서 오래 샤워를 하면은 문을 열어본다든지, 그리고 또한 안쪽에서도 바깥쪽에서도 전혀 잠글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 창문 또한 잠그거나 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은 저에게 너 입으로 먼저 개종교육을 받겠다라고 하지 않는다면 우린 집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야 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저에게 동의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했고, 작성을 하자마자 강제 개종을 담당하는 분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왔었을 때 저에게 전혀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부터 밤 9시까지, 물론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 쉬는 시간에서도 계속 가족들은 저에게 인신공격을 했었고, 옆에서 강제 개종을 주관했던 그 분은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인신공격을 같이 했습니다. 저는 10일 뒤인 1월 23일에 가족들이 잠을 자는 사이에 탈출을 하게 됐었고, 그 탈출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정말 발견을 했는데요. 그건 바로 창문에 못질을 했었을 때 그거는 펜션 주인과 함께 봐왔다라는 것입니다. 펜션 주인은 단순히 그냥 이 가족이 펜션에 놀러 온 게 아니라 정말 얘가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를 그렇게 대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펜션에서 탈출하자마자 가장 먼저 경찰서에 가게 됐고, 경찰서에서 제가 펜션에 가족들에게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하자마자 저희 이 경찰서에 여기에서 그런 일 많이 일어나요. 저희 근데 종교 문제와 가족 문제에서 도와줄 수 없어요 라고 정확히 이야기했습니다. 경찰 또한 그 지역에서 그러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었고, 하지만 정부 측에서도 딱히 이럴타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탈출을 잘 하게 됐었는데, 제가 그곳에 있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저의 인신공격에 더불어서 고인을 들먹였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고두진 자매를 들먹였습니다. 저에게 은혜야, 너 지방에서 칼부림 난 거 모르니? 너도 니네 부모님 네가 그렇게 만들 거야? 라고 정확히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강제 개종을 정말 강제로 강요를 하게 됐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 가족들 또한 그런 안 좋은 상황까지 가게 되었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고, 어떻게 사람이 자기의 정말 진심을 다해서 주장을 어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저는 가족들과 대화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펜션을 탈출하게 됐었습니다. 정말 저도 다시는 끌려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나 크고, 가족들과 다시 집에서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강제 개종 목자가 끊임없이 뒤에서 내통하는 흔적들이 계속 발견하게 돼서 저는 가족들과 아직은 함께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어서 지금은 따로 떨어져 있지만, 저는 이 강제 개종에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서 정말 가족들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고, 또한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안 들어서 너무나 그런 마음에서 이 자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지금 가정폭력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되고 있고요. 가족으로부터 어떤 위협이라든지 또는 그 어떤 협박이라든가 폭행을 당했을 때는 경찰이 무조건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격리를 시키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걸 할 수 없다는 것은 그 경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건 사실 경찰 당국이 뭔가 조사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 예방이라든지 방지 또는 어떤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공권력이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외면한다든지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리로서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다. 그건 전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왜냐하면 가족들에서 감금 납치되면 바로 가족 폭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되고요. 당사자인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해가지고 격리를 일단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뭐 자기들은 가정 내일이기 때문에 모르겠다. 그거는 정말 그 법 자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이 잘 모르고 있다는 소리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을 가정 내 문제 또는 가족 문제 또는 종교 문제라고 하는 아주 단순하게 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우리 형법의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권리를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권리행사 방해죄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납치 감금은 국제적으로도 중범죄고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그것이 가족에 의해서 이루어지건 또는 타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납치 감금에 대해서는 지금 세계적으로 다 처벌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도 폐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납치, 유괴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으로서 어떤 그런 스스로를 포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타인의 생명이라든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쟁 범죄와 같은 수준으로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다루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국민들이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종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날 종교가 우리가 어떤 그 자유를 영역을 인정을 해주고 또 종교단체가 자유롭게 포교활동을 인정해준다 하더라도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종교활동을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 침해당하는 개인도 종교의 자유가 있고요. 인권이 있기 때문에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면 당연히 법적으로 제재를 받도록 법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뭐 종교차별금지법이라든지 중호방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묻지마 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여전히 사실은 국회가 그런 부분에 손을 놓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사실은 국가가 자신이 해야 될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장해야 될 권리를 보호해야 될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국민적인 운동이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국가기관의 청원을 통해 가지고 법을 제정하거나 또는 실제로 있는 법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자유,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 이전에 인간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인간이 그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이 살아갈 권리를 갖다가 침해하고 억압을 해가지고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종교를 바꿔라 하는 것은 이거는 교리상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김상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가정폭력이 일어나면은 가족과의 격리를 시키고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옆집에서 자녀를 때리는 소리를 듣고 이웃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하더라도 뭐 가정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든지 부모님의 교육 방식은 어쩔 수 없다 등의 이유로 아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아직까지도 비일비재합니다. 육체적 폭력도 훈육이라는 미명 아래 묵인되고 용납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사람 대 사람이 아니라 상하관계로 그리고 심지어 자녀들을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할 때 이런 가족폭력들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동, 청소년, 그리고 청년, 노년 등 모든 나이대의 사람들이 그리고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과 약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나로 존재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 그리고 행동과 삶의 방식을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안전한 공간을 보장하는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강제개정 목사는 사실은 몇 사람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한 줌도 안 되는 것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목사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개종하는 것을 강제로 한다. 납치, 감금하고 뭐 보니까 뭐 이 창문에다가 못줄을 내서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자유를 속박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뭘 개종하겠다는 거예요. 지가 먼저 개종을 해야지. 강제로 개종은 그것은 정말 저는 처음에 믿지도 않았어요. 예, 그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느냐, 이 벌건 대낮에. 근데 지금 옆에 있는 강은혜 양 들어보니까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왜 부모가 개입했다고 해서 이 사법기관에서 경찰관들이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장해야 되는 경찰관들이 그건 우리가 타치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하고 무시하고 넘어가면은 뭐예요? 악을 조장하는 거죠. 악을 조장하는 거예요. 이단 상담소에서 나온 목사라는데 이단 상담소가 종류가 많아서 어디 이단 상담소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어디 이단 상담소냐? 한기총 소속이 이단 상담소냐? 뭐 어디 소속이냐?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두루뭉실 이단 상담소 그게 뭐 하는 것들이냐고. 그런 것들은 말을 듣고 그 부모들이 속는 거죠. 이 목사님한테 우리 딸을 맡기면, 우리 자식을 맡기면 이 개종할 수 있다. 개종할 수 있다고 자신을 하니까 돈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받으려고 그거 하고 어떤 목사는 뭐 제가 들어보니까 1년에 한 10억 번다는 거예요. 예, 강제 개종을 통해서. 이게 돈벌이지. 그게 도둑놈이지. 그게 목사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말을 왜 현혹돼 가지고 귀한 자식들을 죽음까지 모느냐. 부모들이 각성해야 됩니다. 부모가 각성해야죠. 어떻게 다 큰 자식을 가두어서라도, 네? 어떻게 개종시키려고 한다는 거. 목적이 뭔데요? 목적이 뭐냐고. 자식 죽이려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가정이 깨지게 됩니다. 가정에, 신류가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출하게 되고, 네. 나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로. 결국에 이제 죽음까지 가게 되고. 이런 것들은 이 부모님들이 각성해서 만약에 그런 강제 개종 목사가 와서 그런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강제로 개종합니까? 순리로 해야지. 네. 순리가 많은데, 네. 좋은 말로 하고, 네. 밥 먹으면서 하고 웃으면서 할 얘기가 많은데, 어디 묶어놓고 그냥 저거들 뭔데 묶어놓고 사람의 종교의 사상을, 신앙을 바꿉니까? 바꿔집니까? 그건 바꿔지는 게 아니죠. 네. 강제로 바꿔집니까? 그러니까 탈출하죠. 탈출하면 가족 간의 그런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보고 싶겠어요? 잘못하면 죽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악순환이에요. 그럼 이것을 누가 막아줘야 되느냐? 국가가 막아줘야 되는 거죠. 법을 제정해서 강제 개종하지 못한다. 법을 제정해서 국가가 이걸 막아주고 국가가 그런 소수자를 보호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강제 개종 목사 뒤에는 큰 종교 집단이 뒤에 있다. 그래서 그 종교 집단의 힘이 무서워서 국가 권력도 거기에 굴복하게 되고 처벌해야 것도 처벌을 못하게 되고, 네. 또 청와대 뭐 게시 올린 것도 내려야 되고, 이러면 우리 이 나라에 무슨, 네? 종교 자유가 있고 무슨 정의가 있습니까?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은 많이 하면서 또 무슨 적폐청산하면서 사람들 많이 가두면서 이런 것들은 정말, 네? 적폐청산이죠. 이게 다수의 힘으로 소수의 정당한 그런 권리를 압박하고 무시하고 그러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어제 오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건데 1년에 150명 이상이 이런 일로 피해를 본다는데 국가가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가 국가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사회운동을 해서, 네. 이걸 청와대에 안 되면 백악관에 올리더라도 올려서 이게 지금 세계 언론은 다 떠들고 있잖아요. 세계 언론은 다 떠들고 있어요. 한국이 이런 인권국가인데 이렇게 인권을 저렇게 무시하느냐, 밟느냐.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해서 정말 한국에 있는 그런 못쓸 것들이 그렇게 득세를 한다면
그럼 세계에다가 호소를 해야죠. 유엔에다가 호소하고. 네. 그리고 한국에서는 계속 사회운동 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해서 이런 강제 개종을 금지한다는 법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 종교가 자유롭게 되고 내 신앙의 양심대로 교구를 갈 수가 있는 거지. 나하고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부모라고 해서 눌러가지고 그것에 강제를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해자가 또 나옵니다. 또 어떤 제2, 제3의 구진이 나온다는 얘기죠. 뭐 개종이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것이든 간에 일단 강제적으로 행해진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범죄를 예방하거나 처벌하기 위해서 국가 공권력이 행사되고 그러한 경우에 처벌받은 자가 나오게 된다면 결국은 자기가 하는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할 겁니다. 근데 이때까지 제대로 처벌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범죄 행위를 저질러도 누구도 처벌하지 않으니까 아주 당당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뭐 가족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추적하기가 어렵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형법으로 우리가 보면은요, 그거는 지시를 내리는 사람들은 다 교사범으로 처벌하게 돼 있어요. 교사범인 거죠.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뭐 다양한 사회적인 이유도 있고 또 종교라는 것으로 포장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종교단체와 그것 때문에 어떤 뭐 갈등이라든지 또는 다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뭐 어떤 영향을 받게 되면 자신들한테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특정 종교를 믿고 있어서 본인 스스로가 종교 차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당연히 그런 일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직자들에 대해서 종교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가 지속적으로 지금 10년 동안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에 종교 차별 예방 교육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공무원들은 종교 차별적인 행위를 하면 징계를 받거나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기존의 법인데도 다스리지 못하면 특별법을 만들어야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법치국가 아닙니까? 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법을 만들어도 예방이 안 된다. 그러면 법을 집행하는 자나 법을 적용하는 자들을 처벌해야 됩니다. 왜? 법이 있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그 법이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해야 되는 거죠. 처벌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이 들고 일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이 눈을 감는다면 그것은 국가가 아니에요. 더 이상. 국가라는 게 뭡니까? 오늘 국민들이 모여서 만드는 단체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법적으로 보면 우리가 공법인이라고 그럽니다. 국가를.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룬 단체예요. 그가 공권력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위임하고 있는 겁니다. 권한을. 그래서 그 공무원들은 권한이지 권리가 아닙니다. 권한이 뭔지 아십니까? 본인인 국민들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행사해야 되는 사실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자들의 의무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자신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은 부작위범으로 해서 처벌받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걸 문제 삼아야 되는 거죠. 좀 그렇게 계속해서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법을 만들어도 국회에 청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에서 종교단체가 우리나라처럼 많은 국가가 없습니다. 지금 비공식적으로는 11,000개 정도의 종교가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종교학자들은 우리나라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종교 백화점 국가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이런 개종 문제 가지고 이렇게 어떤 강제 개종이나 개종 강요라는 행위들이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단체들 간에 교인 확보를 위해 가지고 수단 방법을 안 그린다는 소리거든요. 종교는 이익단이 아닙니다. 그죠?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한 사람의 자유나 권리나 생명을 위협한다면 이건 범죄단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제 개종의 문제는 범죄 행위로 치부해서 국가가 대책을 세워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이제 미투 운동이 굉장히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자신의 피해를 고발하면 네가 문제를 일으켰겠지, 뭐 짧은 치마를 입었겠지, 밤늦게 다녔겠지, 술을 먹었겠지 하면서 피해자에게 문제를 되돌리는 인식이 너무 팽배해서 오히려 말을 하면 피해자가 더 2차 피해가 심하게 있고 피해자가 더 위험에 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피해자들이 스스로 내 잘못이 아니다, 이거는 가해자의, 강간범의 잘못이다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고 국민들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소수 종교의 문제에서는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얘기해도 네가 잘못된 데 있네, 여전히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그 인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흔히 개신교, 천주교, 불교와 같이 뭐 정상적인 종교다라고 여겨지는 종교가 아닌, 또 그 교파가 아닌 소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혐오와 폭력과 차별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정상과 비정상을 규정하는 그 권력입니다. 이번에 미투 운동에서도 권력의 문제에 저는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미투 운동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성폭력은 성별이나 성욕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 관계를 이용한 범죄다라는 인식이 분명해졌기 때문인데요. 저는 여기서도 누가 정상을, 비정상을 규정하는 권력을 가졌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단 종교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개념의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는 특정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다른 종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종교의 종류와 상관없이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들과 전혀 다른 언행들로 신자들 개개인의 삶에 해를 끼치고 사회적으로도 불법적인 일을 자행하고 있다면 그 종교는 자신들이 내세우는 가치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이단이고 사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바꿔 말하면 정상적인 종교 혹은 좋은 종교라는 것은 어떤 특정 종교나 교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종교를 가진 신자들 개개인의 자신의 삶에서 평안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하며 또 타인을 사랑하고 환대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하고 또 사회적으로는 세상의 수많은 부조리와 차별, 폭력, 억압에 저항하면서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종교가 좋은 종교이자 정상적인 종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 개종은 가정폭력이며 범죄라는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거는 권력의 문제다. 누가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느냐, 그것으로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근원이 종교적인 문제도 있겠지만은 사역에 의해서 그것이 돈벌이가 될 수 있다. 강제 교정 교육을 통해서 가정에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할 일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보는 이런 개인적인 사역이 앞선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교단에 가서 사람을 끌어들이는데 돈을 뜯어내는 이 답스러운 일, 이거는 인간답지 않은 일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절대적으로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 개정교육을 없애려고 그러면 강력한 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전 이런 생각을 하고, 우선 목회자들이 지금 이 구지인 양이 강제 개종으로 죽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아는 사람이 불과 몇 명 안 되고 거의 다 모릅니다. 왜 모르냐? 이분들이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첫째는 자기 교회가 우선 문제 아니에요. 자기 교회 성도가 떨어지고 자기 교회 힘드는데 그거 우선 유지하는 게 문제지. 뭐 강제 개종 이거 신경을 왜 씁니까? 그거 안 써요. 모릅니다. 그리고 모르고 이런 것들을 목회자들에게 널리 알려서 세상에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이게 강제로 개종을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묻는다면은 다 누구든지 그건 안 되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상식 있는 목사 같으면은. 그 사람을 그렇게 못쓰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사실 교단에서 축출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이걸 눈 감고 못 들은 척하지 말고 목사님도 일어나서 이런 내용을 서로 공유해 가지고 정말 어떻게 강제 개종을 당하냐 사람이. 이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2단 하고 그러는데 2단은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 내가 예수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면 2단이라고 할 수 없죠. 네, 2단은 하나님만 판단하는 겁니다. 사람은 2단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이 판단해가지고 자기들이 치료한다고 고친다고 해가지고 강제로 어디다가 묶어놓고 감금해놓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정말 이건 우리 교계에서 크게 들고 일어나서 그런 사람들을 정말 퇴치하고 밝혀내고 다시는 그런 짓 못하도록 그 교적도 박탈하고 네 목사 안수 여기서 받는지 모르지만은 그 목사 아니죠. 파면하고 그렇게 해서 이걸 교계에서 이 정화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바로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이 소수에 대한 어떤 차별이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만들어가지고 인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사회 환경이 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강제 개종이라는 자체가 종교행위가 아니고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단순하게 어떤 종교단체의 어떤 그리고 가족 간의 어떤 문제다 이렇게 치부했다면 법을 만들어 놔도 똑같은 일이 계속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히 사회 환경이 바뀌어서 이것이 범죄행위라는 것을 널리 알려서 당사자들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바로 알고 할 수 없도록 심리적인 어떤 압박감이 있어야 돼요. 이게 내가 하면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받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신고가 들어오거나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은 적극적으로 좀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매뉴얼들도 좀 이렇게 이의제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그러니까 경찰이나 아니면 수사기관이 대응하지 않았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좀 알려줄 필요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만들어서 널리 이제 알려야 될 필요성이 또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사실은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는데 언론에서도 취급을 별로 안 해주고 있고 오히려 외국 언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이런 일들은 우리나라 언론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언론사에서 이 토론을 하고 있지만 이 언론사들이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보도를 함으로 해서 이러한 행위들이 범죄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아마 언론사들도 종교하고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불매운동 자체가 대규모가 돼야 되는데 소수라고 생각하겠죠. 그 사람들은.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결국 안 되면 지금은 우리가 SNS 시대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이런 것들이 전체 국민에게 좀 아주 적극적으로 알려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범죄행위라는 사회 환경을 바꿔야 될 거고요. 세 번째는 결국 국민들이 나서야 되는 그런 어떤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이런 폭력들을 바로 막을 수 있는 강제 개종 폭력 금지법 이런 게 필요하고 또 모든 종류의 차별과 억압을 할 수 없게 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저는 교육과 법 제도를 만들므로써 이런 일들이 없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믿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확신이 있고 선한 마음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폭력적으로 바꾸면 안 된다. 이건 폭력이고 범죄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폭력이라는 거 그리고 이것은 범죄라는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교육과 시민운동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 인권단체 그리고 소수 종교에서
하는 홍보라든지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공교육에서 서로 함께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는 데까지 가야지 국민적인 인식이 변화되고 함께 사는 사회에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고 차이를 가지고 차별하지 않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초등학교 혹은 초등학교 그 이전부터 서로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공동체를 경험하고 연습해 볼 수 있는 것이 공교육에서 실현돼야지만 저는 우리 사회가 아주 효과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자정작용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동의하면서 저는 지금 자정작용을 많이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기대를 하거나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통한 방법이 가장 좋고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해야 될 게 사회적으로 이게 자꾸 이런 일들이 있다 하고 선전하고 알리고 캠페인하고 그렇게 하면서 법률도 제정하자. 그래서 강제 개정 금지법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 종교의 자유를 국민들이 좀 누려야지. 그런 것을 뭐 부모가 개입했다고 해가지고 죄가 안 된다고 하고 그러는 또 이 사법기관도 사법기관이고 참 이게 통탄을 할 일입니다. 특별검사를 임명해가지고 이거 전체를 한번 수사를 해가지고 이거 괴려와야죠. 어디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 누가 잘못했고 어디서 압력을 넣고 이 사람들은 누가 길러냈고 이 강제 개정하는 목사들 누가 길르는 기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누구고 이런 것들을 밝혀서 국민들이 정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 왜냐하면 내 종교도 소중하지만 남의 종교도 소중하다는 거죠. 당장 힘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뭐 움직이지 않는데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나중에 경찰을 고발할 수밖에 고소할 수밖에 없는데 직무유기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그건 나중에 문제고 당장 급한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 지인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뒤에 이제 종교단체가 있고 특히 이 종교단체 분쟁이라든지 이런 걸로 치부해버리게 되면은 수사기관들이나 이제 국가기관이 회피합니다. 근데 최근에 오면서는 조금씩은 바뀌고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재산 문제로 인해서 법원이 과거에는 종교 문제라고 치부하고 다루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은 변하고 있는데 이거는 당장 인신의 그 자유가 침해당해서 당장 급한 상황이잖아요. 피를 나눴다고 가족입니까? 그게 가족입니까? 가족이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자기 자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가족이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가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종교에 어떻게 보면 몰입되어 있는 거죠. 친족 간에 가족 간에는 법이 우리나라 형법 같은 경우는 상도례라 해가지고 어지간한 거는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납치나 유인, 뭐 폭행 이런 것은 이제 가정폭력방지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관이 자기들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일단 그런 곳을 가기 전에 본인이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문제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이런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 이 개정 강요라든지 강제 개정의 문제는 오늘 어제 일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여전히 부분적으로 남아가지고 그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정이 안 되면 결국 국가가 나서야 되는데 아까도 보시다시피 뭐 청와대 청원했는데도 사라져버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자기의 권익을 챙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회에 어찌됐건 이 문제를 환기시켜줘야 돼요. 사람들이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걸 인식을 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 속성이 그렇잖아요.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거든요. 그때 되면 이제
어떤 특정 종교단체에 아무리 압력을 가한데도 이거 해결해 그쪽의 압력이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도록 만드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그 목사님들이 여러 사람이고 수십만 아니에요. 생각이 다 달라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종교는 하나님 믿는 종교고 남이 믿는 종교는 하나님 믿는 종교가 아니고 이단이다. 이렇게 재단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말이 나오질 않죠. 그래서 목사들을 깨워야 됩니다. 깨워야 돼요. 깨워서 이러면 안 되는 거다. 이러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도 병행하고 또 뜻에 맞는 뜻을 호응하는 그런 목사님들 좀 모아서 세력화도 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운동하는 사람들이 모임이 커져야 되죠. 네. 커져야 됩니다. 숫자가 많아져야 돼요. 그러면 이게 힘을 받습니다. 지금 기성 교단에서도 꿈쩍도 않고 있고 또 언론에서도 눈치보기라고 꼼짝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좋은 이런 자리에 왔으니까 정말 각성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 됩니다. 우리의 뜻에 동참하는 분들을 모아서 이 모임을 크게 키우는 것이 지금 제일 급합니다. 그래야지 강제개정 금지법도 제정할 수 있어요. 국회가 아무리 국회의원이 힘이 좋든 말든 우리가 수십만이 나가서 국회에 가서 걸기를 해보세요. 국회 시끄러워서 뭐 하겠어요? 법 개정해줘요. 근데 몇 사람이 가서 피켓들고 해봐야 무슨 그게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뜻에 맞는 동참하는 그런 분들을 모으고 또 위에 계신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돕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이 문제를 이게 종교적인 문제니까 하나님과도 소통하면서 일을 하면 저희는 많은 분들을 모아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정의로운 세상이 돼야죠. 그런 피해보는 피해자가 없이 누구도 안심하고 종교를 믿을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후진국가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죠. 선진국가에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큰일 나죠. 이런 일이 생기면. 근데 우리는 이런 일이 생기고도 꿈쩍도 안 하잖아요. 경찰관한테 얘기하면은 뭐 이건 가정 문제니까 우리는 개입 안 한다. 지금 이 구지인 양 사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건도 못 끝내고 경찰이 죽어만 있는 거 아니에요? 끝내자니 뭐하고. 그런 거죠. 응구질춤한 거죠. 근데 우리가 힘이 세지면은 경찰이 이거 법대로 처리해야죠. 아까 우리 교수님도 얘기했지만은 경찰이 그런 신고를 받고도 가정 문제라 못 하겠다고 하면은 그건 분명히 직무유기죠. 그럼 그 경찰관 고소해야죠. 가만히 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선 신변을 안전하게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처리하고 정리하고 사회문제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세월이 가야 됩니다. 금방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금년까지는 또 내년이라도 될 때까지 계속 이 운동을 해서 이것이 법이 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개정 목사가 안 나오죠.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요죄가 있습니다. 형법에 강요죄가 있고요. 우리가 또 특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보면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아니면 폭력적인 언행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가중처벌하는 규정들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으면은 입증하기가 어렵죠. 증거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아까 집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정황 증거는 가능해요. 이미 이제 그 못질해가지고 문을 타니까. 근데 이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때는 방법은 있습니다. 왜냐면 좋은 변호사 사야 돼요. 그리고 종교를 믿지 않는 변호사를 사야 됩니다. 왜냐면 그 종교단체로부터 영향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수사할 때는 압박을 가야죠. 수사기관에게 압박을 가는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검찰로 하여금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요. 경찰이 수사를 하면 검찰을 동원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검사들은 요즘에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약간 그렇지만은
예, 여성 검사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여성들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검사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수사권은 검찰한테 아직 있거든요. 검사가 수사 지휘를 하게 돼 있으니까 안 되면 검찰이 고소를 해야 수밖에 없죠. 일단 고소를 해야 돼요. 문제를 자꾸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드니까 자꾸 피하니까 그런 걸 약점으로 여기는 거거든요. 저런 범죄 행위를 하는 자들은 그런 거를 약점으로 여기고 그걸 집요하게 이용합니다. 그 범죄인들의 속성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범죄인들은 자신보다 강한 자를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당연히 자기가 처벌될 거고 불이익을 받을 거니까 약한 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약한 자로 인식되는 순간에는 법 적용하기고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생사람을 잡을 수 없으니까 증거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증거가 될 만한 것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녹음을 한다든지, 그죠? 그 강요되는 그런 일정 사항들에 대해서 몰래 녹음을 한다든지 뭔가는 하여튼 최대한의 증거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검찰에 가서 바로 직접 고소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몇 사람만 그렇게 좀 본인의 생활이 희생당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물건 들어져서 사건화 시킨다면은 그것이 이제 우리 사회를 바꾸는데 출발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몇 군데서 계속 떠들다 보면 언론이 그것을 덮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왜냐하면 자꾸 사건화가 되니까. 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민운동을 벌려야죠. 틀림없이 시민단체들 중에서 아까 피해자 연대도 있지만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회운동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걸 이때까지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전 우리 사회에 진짜 병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사람이 자신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고 그것도 납치 감금을 당하는데 이거를 국가가 손 놓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힌 일이에요.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걸 당한 사람이 검사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그냥 있었겠습니까? 전 검찰이 들고 일어났겠죠. 어떤 특정 검사가 어떤 특정 종교를 믿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거는 믿으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강제로 끌고 가서 개종시킨다고 감금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난리 났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행동으로 옮기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는 해결하려면. 법이야 법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 걸립니까? 국회에서 법을 그렇게 쉽게 만듭니까? 그러다가 또 슬쩍 물 타고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화 시켜야 되는 거죠. 뭐든지 이슈화 시키니까 언론이 떠들잖아요. 할 수 없이.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 개종 교육은 회시민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범죄 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펜션에 갇혀 있었을 때에도 이제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냥 글을 읽지 못한다. 너는 언어 능력이 딸리냐? 뭐 너가 사단이다. 너가 개돼지다. 등과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신 공격을 받았고 이후에 나와서도 저는 정말 많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고 지금도 치유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것은 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회의 인권이 유린당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개종 교육이 이제 제대로 시작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개종 목사는 자신의 교회에 와서 후속 교육을 들으라고 강요를 하고 그것 또한 커리큘럼 형식으로 짜놓고 있습니다. 6개월이라고 정확히 명목이 되어 있었고 커리큘럼이 짜 있었던 것도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본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냥 강제 개종이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업이라고 불릴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고 구주인 자매가 정말 사망했었을 당시에도 그런 개종 목사들은 정말 목사라면 한 사람이 죽었다라면 애도하는 기간도 없이 바로 지금도 이 순간도 계속 강제 개종이 회심이라는 명목하에 자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범법행위가 더 이상 자행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더 이상 이 사건을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권 문제로 봐주시고 언론 또한 이것을 모두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